저는 모나코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고 비싸며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여기서는 거의 모든 땅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모나코는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대부분은 다른 나라에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그 돈을 멋지게 소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수십억을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들도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은 좋은 직업을 찾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나코에서 이는 어렵고 오늘 방송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나코는 모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엘리트 장소이며 모든 것이 비싸고 화려합니다. 모스크바 이후에 나는 생각했다. 무엇이 나를 놀라게 할지. 모나코가 어떤 곳인지 보고 나서 제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신비로움과 기이함은 전통적으로 왕자가 통치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이곳은 공국이며 군주제이고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가장 무서운 범죄들. 그것은 왕자와 왕실 가족에 대한 모욕입니다. 토끼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 부자들의 왕국은 정말로 일반 도시의 작은 구역만큼의 크기입니다. 자,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 한 경계에서 다른 경계까지 나라 전체를 걸었습니다. 길이로 말이죠. 하지만 이곳의 자금 집중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 땅에서 것을 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아파트의 가격은 약 250만 유로입니다. 약 250만 유로입니다. 모나코는 부자들의 늪입니다. 동시에 지금은 부유한 사람들도 모나코에 정착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모나코를 걸어서 여행할 뿐만 아니라 바다 쪽에서 요트를 타고 접근할 것입니다. 또한 인근 프랑스 도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심지어 야생 해변에도 갈 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구독하고 출발합시다. 모나코는 도시국가입니다. 여기에는 들판과 포도밭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근 프랑스에 있으며 그 경계는 매우 형식적이고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요트를 타고 모나코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보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잘 자리 잡은 것이 아닙니다. 이 해안의 바다에는 교통이 혼잡합니다. 왜 우리를 추월하는 거야? 보트들이 너무 빨리 달려서 바람에 쿠션이 날아갈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또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보라와 함께 놀고 있는 내가 모르는 거대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는 코트다지르로 이사와서 요트로 모나코와 주변 지역에서 사람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트로 모나코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합니까? 저는 모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왕자가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모나코 항구의 요트 보관은 비쌉니다. 여기에 정박된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잠수하는 쌍동선도 있습니다. 정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매우 어렵습니다. 여름에 가격표가 2배로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은 진지한 사람들, 진지한 돈입니다. 모나코에는 공항을 지을 곳이 없어서 교통체증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니스에서 헬리콥터로 옵니다. 게다가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160유로짜리 티켓으로 일반 항공편이 있습니다. 헬리콥터 정류장, 헬리콥터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세계 유일의 장소입니다. 이건 1년에 2번이에요. 칸 영화제와 포뮬러 1에서요. 여기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마치 호박벌처럼. 그리고 빠르게 착륙하여 사람을 내리거나 태우고 빠르게 떠납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렇게 맴돕니다. 이 건물은 명함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나코, 이곳은 오션 박물관, 자크 이브 쿠스토 박물관의 수족관입니다. 건물의 지붕에는 포경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모나코의 감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감옥으로 3가지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망을 자랑합니다. 말하자면 일부 우리 동포들은 그곳을 방문하고 매우 만족하고 행복하게 나옵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한 것에 대해 거대한 여객선은 항구에서 항상 자유로운 자리를 얻지 못하고 근처 어딘가에 닻을 내립니다.
이것이 모든 구명보트입니다. 이 대양선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리저리 실어 나릅니다. 항구는 공국에서 가장 번화한 장소 중 하나이며 또한 가장 다기능적인 장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되는 올림픽 수영장이 있고 바로 이곳에서 쇼, 전시회, 대회가 열리며 포뮬러 1 경주 동안 관람석이 설치됩니다. 항구를 바로 바라보는 곳에 1년 전에 모나코로 이사온 크세니아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나코의 거의 중심 지역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모나코는 전체가 중심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너의 지역이구나. 네, 하지만 우리는 몬테카를로와 라칸다민의 경계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들이 되어 있어서 한 지역을 1분 정도 걷다 보면 이미 경계에 도달하죠. 네, 아마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이 다르죠. 너의 지역. 여기는 몬테카를로가 아니고 몬테카를로는 다음 거리입니다. 맞아요, 몬테카를로. 이 집이 몬테카를로? 집 몬테카를로입니다. 대단하네. 몬테카를로에. 와, 대단하네요. 저는 피라모니 극장에 가는데 다 가까워요. 유명한 그레이스 켈리 극장도 있습니다. 몬테카를로 피라모니도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남아있다면 카지노에서 날려버릴 수도 있겠네요. 바닥이 정말 아름답네요.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게 하나의 큰 건물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통로로. 이건 이미 다른 건물의 엘리베이터네요. 멋지네요. 재미있어요. 엘리베이터가 꽤 오래됐네요. 네, 지금 우리는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돌아서 가면 산을 올라가고 건물을 돌아가게 되거든요. 저는 항상 지치곤 해요. 몬테카를로에서는 이게 엄청난 아파트인 것 같아요. 큰 아파트죠. 약 70평방미터 정도요. 발코니까지 포함하면 더 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는 방이 2개 있어요. 욕실. 여기에는 세탁실도 있어요. 주방은 작지만 매우 아늑해요. 나는 그녀가 정말 크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어 몇 가지 개념.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발코니예요. 왜냐하면 우리 테라스가 정말 크거든요. 대박! 네, 테라스가 커요. 여기서 포뮬러 2를 위해 임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장의 티켓을 팔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경기 중에는 온 나라가 포뮬러 1 트랙으로 변해요. 즉 이곳이 포뮬러 1이 열리는 주요 트랙이에요. 출발은 여기 수영장 맞은편에서 시작해요. 여기가 주요 관람석인가요? 네, 여기가 주요 관람석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포뮬러 1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건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는 친구들과 지인들을 초대했어요. 그냥 재미로 아무것도 팔지 않았어요. 한 번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 테라스의 티켓에 대해 읽었어요. 결국 이 2 건물에 대한 것인데 이 2 건물에서 대부분의 경기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3,000유로. 3,000유로. 이건 하루짜리인가? 이틀 동안이었어. 흥미롭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사람들은 매우 즐거웠고 주변에는 항상 음악이 있었어요. 즉 모나코에서의 4일은 축제였어요. 모스크바 출신의 크세니아는 처음에 프랑스로 이주했어요. 1년 전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학생이 니스에서 피아노 개인 레슨을 초대했어요. 한 달 동안 프라하에 있는 제 학생의 집에서 살았어요. 우리는 함께 살았어요. 그 후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미국에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우리는 니스에서 아파트를 임대했어요. 함께 살았어요. 2, 3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저는 모나코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게 된 상황에 매우 감사하고 모나코가 어떤 곳인지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미 집에 와 있습니다, 엘레나. 의학과 유전학을 연구하며 그녀의 사무실 선반은 상 졸업장, 중요한 사람들과의 사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사람이 당신을 찾아왔었죠. 그에게 세션 비용은 얼마였나요? 아니요, 시간당 요금을 받습니다. 정보는 웹에. 모두 4자리 숫자입니다. 엘레나는 대형 의료센터에 초청을 받아 프랑스 남부에 오게 되었습니다. 엘레나는 의사 가정에서 태어나 현재 환자들의 DNA를 다루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원래 매우 병약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이로서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의사나 병원 이런 것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사 가정이었으니 기억하시겠지만 당연히 모두가 저를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노화에 대한 최고의 또 핵심적인 방법과 전략은 오늘날 우리의 DNA 작업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현재 돈은 안전보장의 측면에서 건강에 관해서는 그것들이 엄청난 위험 요소입니다. 한 번은 아랍 공주가 저에게 진료를 예약했는데 그녀는 39세였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여기로 들어왔을까요? 앞에는 조수가 가고 있었고 그에게는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 가방은 산타클로스의 가방보다 더 컸습니다. 그게 약인가요? 네. 미국인들은 엄청난 양의 설탕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그들은 심지어 신생에게 제1형 당뇨병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을 얻도록 했습니다. 초달콤한 혼합물. 공국의 중심지는 몬테카를로 카지노입니다. 여기에는 항상 가장 비싼 차들과 심지어 분수에 동전을 던지는 사람까지 감시하는 수많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지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관광객입니다. 사진 몇 장 찍으러 왔습니다. 게임홀에는 사람들이 적고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게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칩 사야 합니다. 네, 입구에서 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롯 머신을 하는데 이건 흔한 일이죠. 특히 미국인들이요. 지금 여기에는 미국인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게임을 해? 다양한 사람들이요. 전통적으로 물어보면 아시아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포들, 즉 러시아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3개의 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홀은 슬롯 머신입니다. 룰렛, 블랙잭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폐쇄된 구역이 있는데 거기서는 진지한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출입 금지. 그냥 요청해서 들어가면 그냥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게임을 할 때는 VIP에서 게임하는 큰 손님들입니다. 그동안 혹시 한 번이라도 베팅을 해보셨나요? 아니요. 젊은 시절 부다페스트에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게임을 해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사회주의 시절이라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카지노 입구, 눈먼 행운의 기념비입니다. 카지노 옆에는 이상한 조각상과 재미있는 오리들이 있는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비둘기들은 전혀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배고픈 갈매기들과 문제가 있습니다. 쉿! 저리가. 작년에 카지노 광장에서 카지노 광장을 빌려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누구였을 것 같나요? 인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들었을까요? 임대료는 제 생각에 정보에 따르면 200만이었습니다. 몬테카를로 카지노 바다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돈이 이뤄졌습니다. 여기서는 마을 나라 사람들 영혼이 이뤄졌습니다. 모두 이 카지노에서 한 세기 동안 무서운 일들을 상상해 보세요. 많은 인간의 운명과 돈이 지나갔는지. 조금 오른쪽에는 모나코의 유일한 해변과 가장 멋진 클럽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자들은 가끔 왕자를 기다리지만 아마도 백마를 타고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렉산더에 따르면 모나코에서 가장 멋진 고층 건물에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이곳으로 이주한 모든 돈바스 사람들이 이 건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키예프 사람들은 저 호텔에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모든 곳이 다 그렇습니다. 나누어져 있어서 우리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리저리 하지만 사람들은 존중합니다. 사람들은 매우 존중합니다. 가장 새로운 단지인 모드니는 1년 전에 개장했으며 우리 지역에서는 라스토 치키나 근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니요, 네, 물론 저기 아파트, 호텔, 사무실, 레스토랑 아주 멋집니다. 하지만 이곳은 프랑스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관광객의 유입이 줄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광객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여기 호텔 드 파리에서 보리스는 오직 러시아인들만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슈틸리치의 연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로. 그냥 잘 살고 카지노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금이 있고 이 삶에서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그들은 일할 필요가 없고 휴식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반대로 여기 와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우리도 여기 돈을 벌러 왔습니다. 프랑스인에게 취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며 거주 허가증 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용된 직원들은 복잡합니다. 니나는 남편과 함께 여기서 러시아어 잡지 편집실을 열었습니다. 엘레나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백만장자들은 잘 지냅니다. 모나코에서 잘 어울립니다. 모나코에서는 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크라이나인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으로 무언가를 논의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거리에서는 러시아 부자들이 우크라이나 부자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아니요, 모나코는 다릅니다.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럼에도 대기업가들은 제재를 우회하는 훌륭하게 배웠습니다. 그것은 다른 퀘스트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에서 많은 퀘스트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바이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훌륭하게. 놀랍게도 에미리트에 관한 무언가가 모나코 항구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두바이와 모나코는 이미 공개적으로 무언가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비슷하고 사람들의 구성도 비슷합니다. 블라디미르는 모나코와 프랑스에 여러 미용실을 연 러시아인입니다. 하르키우에서 태어나 모스크바에서 자랐고 영국에서 공부했으며 미국에서 살다가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정치학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스크바에 있을 때 그는 살롱에서 뷰티 산업에 종사했습니다. 우리는 샀다. 프랜차이즈와 살롱을 샀습니다. 그 살롱은 작아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투자하여 큰 살롱을 샀습니다. 모나코에 2개, 저기 하나로 3개 운영 중입니다. 네, 그건 끔찍해요. H코드로 제거됐어요. 이게 대체 뭐죠? 그건 제 동료입니다. 안드레아, 이탈리아. 얼마나 하나요? 80유로. 80유로? 모나코에서는 그리 비싸지 않은 것 같네요. 무슨 헬멧이죠? 이것은 사실 소련 만화를 건조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마사지 합니다. 얼굴 마사지, 북할 마사지입니다. 하는 마사지입니다. 내부에 이게 하고 리프팅 효과를 줍니다. 얼굴에. 모든 공국은 산비탈에 위치해 있어서 부유한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가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시나고그가 보여요. 많은 이탈리아 건축물이 있지만 주로 도시는 위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모나코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모나코의 거의 모든 주민은 최소한 100만장자입니다. 적어도 여기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저렴한 아파트, 약 15평방미터 정도의 스튜디오가 최소 100만 달러 정도이고 평균 평방미터당 가격은 약간 10만 유로에 달합니다. 대단해요. 나라 전체에서 저는 낡은 건물만을 발견했습니다.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임시 테라스를 도로 위에 바로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체하면 다시 도로가 되어 예를 들어 포뮬러 1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170제곱미터 미용사를 위한 10개의 좌석이 있습니다. 모나코에서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공간 자체가 엄청 큽니다. 그것은 얼마입니까? 모나코에서는 벽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벽을 소유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펀도 코메르스를 구매합니다. 펀도 코메르스는 150만 유로입니다. 150만 유로는 비용입니다.
최근에 살롱의 고객층이 바뀌었습니다. 제재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고객이 매우 많았습니다. 아마도 60%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고수한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러시아식 살롱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큰 실수입니다. 제 직원 중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폴란드, 이탈리아인들, 아르메니안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나스티아입니다. 몰도바 출신입니다. 국제관계를 전공했고 오스트리아인과 결혼해 모나코로 갔습니다. 전공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수요가 있는 일자리가 이 금융 분야에 있거나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외교부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기관에서 일하려면 모나코 시민이어야 합니다. 다른 분야에서 자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찾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러시아 정교회 교구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잘 적응했고 저에게 잘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 교육 배경과 그리고 결국 우리 커뮤니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련 공간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나스티아는 남편의 에너지 분야 업무를 돕기 위해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말하자면 석유 정제 공장 건설입니다. 그렇죠. 이 외에도 나스티아는 건강 상담사다. 공부를 하러 가야 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스트, 나노 테라피스트, 그리고 지난 4, 5년 동안 점차적으로 저는 완전히 이 분야로 전환했고 이제는 그곳에서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몰도바에서는 무엇을 했나요? 저는 몰도바에서 태어났고 알았어. 몰도바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냐는 음악가이며 그녀는 모나코에서 직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계속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오프라인 수업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대화가 더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항상 때릴 수 있습니다. 가끔은요. 이런 모습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외모를 팔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녹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멋지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로 얼마나 벌 수 있나요? 당신의 수업은 1시간에 얼마인가요? 제 수업은 현재 10에서 80유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모나코에서 매우 좋은 가격입니다. 저는 제 가격을 100유로로 올릴 계획입니다. 더 발전하고 싶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이 모나코에서 집을 임대하는 것은 정말 비현실적으로 비쌉니다.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기차와 버스를 타고 모나코로 출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켓을 입고 바로 스쿠터를 타고 옵니다. 거의 모든 직원들이 정장을 입고 다닙니다. 모나코 주민들은 그런 옷을 덜 자주 입습니다. 매일 약 5만에서 6만 명이 옵니다. 아침에 기차로 와요? 네, 아침에 기차로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로 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정말로 집을 살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좋은 점이 있지만 아니요. 왜 그런 비용을 감당해야 하죠? 하지만 그들은 훌륭한 급여를 받습니다. 모두가 여기서 일하고 싶어 하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보다 급여가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도 옵니다. 게다가 모나코 거리에서는 흑인 이민자를 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들을 특별히 받아들이는 그들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죠. 참고로 기차로 지나가더라도 출구에 항상 경찰이 있습니다. 역출구예요? 네, 역출구예요. 그냥 서류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군주제입니다. 헌법상 군주제이긴 하지만 군주제입니다. 여기에는 프랑스의 왜곡된 민주주의 같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인종차별은 없지만 모나코에서는 서류를 더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환대가 조금 다른가요? 프랑스에서는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 저는 프랑스와 캐나다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두 개의 다른 세계입니다. 캐나다에 가면 그곳에 도착하면 현지 사람들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 캐나다는 어때요? 무엇을 보았나요? 이것도 보세요. 하지만 프랑스에 가면 묻습니다. 여기 머물 계획인가요? 어디서 언어를 배웠나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거기서 보조금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죠? 모나코에는 원주민보다 이주민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럼 모나코에 네 이웃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이탈리아어로 인사했어? 이탈리아 사람 맞아요. 그리고 다른 내 이웃은 누구? 노르웨이 출신의 여성인데 남편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는 프랑스 모나코 사람이고 성은 독일식인 짐머만이에요. 다른 이웃들도 같은 층의 레바논 출신이에요. 캐나다 출신의 이웃도 있어요. 모르겠지만 첫날에 바로 카지노 몬테카를로 근처에서 정말 내 키시너우 학교 친구 3명을 만났어. 참고로 모나코 근처의 고급 리조트 카프페라에서 몰도바 결혼식에 참석했어. 몰도바 음악에 맞춰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이 즐기고 있었어. 모나코에서 한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레스토랑에 가지 않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기서는 테이크아웃 피자를 사는 것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리고 사실 공원이나 벤치에서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나와서 식당에 갈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어. 자판기에서 물은 1.5유로이고 슈퍼마켓은 모든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있어. 슈퍼마켓은 물론이 100만 장자를 위한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가격이 프랑스보다 조금 높지만 적당히 높은 편이야. 합리적인 가격도 찾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과일들. 킬로그램당 석류는 35유로, 수박은 17.5유로. 이건 정말 충격적이야. 모나코에서는 어떤 것이 1유로보다 싸. 자판기에서 커피는 80센트. 대박. 싸다. 모나코에는 정말로 무료인 것도 있어. 가게의 가격을 분석한 후에 나는 깨달았어. 매우 저렴한 것도 있어. 비싸긴 하지만 예를 들어 노르웨이나 미국만큼 비싸진 않아. 즉 그런 가격은 아니야.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모나코의 버스를 정말 좋아해. 월요금은 22유로야. 버스는 매우 깨끗해. 혼잡하지 않아. 버스에 앉을 때마다 현지 주민들을 관찰해. 그리고 물론 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버스에 간신히 타는 할머니들이야. 하지만 그들은 에메랄드 반지와 보라색 모피 코트를 입고 있어. 그들도 우리 할머니들처럼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며 정말로 자랑하는 걸 좋아해. 모나코에서는 사람들이 동굴로 식료품을 사러 간다는 게 사실인가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기가 입구예요. 이곳은 바로 절벽에 위치한 또 다른 슈퍼마켓으로 크세니아가 식료품을 사러 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게가 있어요. 모나코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선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구매하거나 임대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평방 미터당 8만 유로부터 시작합니다. 임대하려면 보통은 아주 작은 아파트라도 7, 8천 유로 이상입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여기 공식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나코에서 코보 10km 떨어진 빌라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아파트를 샀고 그 후에 돈을 벌어서 작은 집을 샀습니다.
모나코에서는 아직 실제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에즈에서 산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나코 근처의 그림 같은 장소입니다. 절벽, 이국적인 정원 구시가지와 성이 있습니다. 길은 완전히 구불구불합니다. 때때로 위험할 수 있으며 제가 타고 있던 버스가 코너에서 승용차를 쳐서 그 결과로 그 소녀가 등에서 유리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주택 가격은 얼마인가요? 비용은 객실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망 위치 어떤 지역인지에 따라 월 천에서 2만까지 한 달에 수천 달러. 더 큰 아파트는 3만에서 3만 5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것 아닌 건 뭐? 거기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모나코에서는 공과금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월 약 200유로 정도입니다. 우리는 전기가 매우 저렴합니다. 그런 아파트는 얼마인가요? 그런 아파트는 약 250만 유로입니다. 임대할 경우 월 약 6천 유로입니다. 임대? 네, 저는 임대합니다. 모나코에 사는 모든 사람들처럼 저와 저희 가족도 프랑스에 추가 주택이 있습니다. 저는 칸을 정말 좋아해요. 칸에 아파트가 있어요. 주말에는 그곳으로 갑니다. 여기서는 한때 바다에 멋진 전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조각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 짓고 있는 복합단지입니다. 예전에 엘레나가 사는 집은 거의 해변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섬을 건설하고 매립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지역의 평방미터당 가격은 코즈네두가 근처와 마찬가지로 약 10만 유로가 될 것입니다. 1미터. 그리고 상상해보세요. 첫 번째 라인을 구매한 사람들. 그들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 과도하게 지불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잃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첫 번째 라인 뒤에 언젠가 또 하나를 지을 것입니다. 공국은 바다로부터 상당한 영토를 되찾아 크기를 늘렸고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모나코는 위쪽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물들은 이미 바다 위에 지어졌습니다. 게다가 건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스티아는 삽니다. 건설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5년째입니다.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방해가 되었던 것은 물론 그들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물속에서 바위를 뚫고 부수었습니다. 끝에 다다랐고 매진되었습니다. 모두 임대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구입할 수 없고 모두 차지되었습니다. 모나코로 이사했을 때 충분했나요? 수업으로 번 돈이 주거비와 생활비에 충분했나요? 네, 맞습니다.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나요? 예전에 크세니아는 모나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프랑스에 살았는데 그곳은 국경 바로 너머에 있습니다. 모나코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파트 얼마 지불했나요? 저는 스튜디오에 지불했는데 그 스튜디오는 복층으로 아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정착해 모나코에서 1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케이. 어떻게 이렇게 중심지로 더 가까이 이동했나요? 다행히도 멋진 젊은 남자를 만났어요. 제 남자친구와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는 이미 여기 살고 있었어요. 크세니아는 남자친구와 살고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인입니다. 어떻게 만났나요? 우리는 공항에서 만났어요. 저는 환승 중이었고 우리의 비행기가 취소되었어요. 저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로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 저는 프랑스어를 못 알아들었어요. 완전히 당황한 상태로 서 있었어요. 제 앞에 젊은 남자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네 라고 대답했어요. 여기서 아파트 임대료는 훨씬 더 비쌉니다. 몬테카를로에서는 대략적으로 약 70평 방미터의 아파트가 8,000유로 정도 할 것입니다. 남자가 그 비용을 여기 크세니아가 8배 더 저렴하게 아파트를 임대했던 곳입니다. 한쪽 모나코에 고층 건물들이 있고 다른 쪽 프랑스 도시 로크브룬에 작은 집들이 있습니다. 다리 위에 모나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절벽이 있습니다. 이 절벽의 왼쪽에는 작은 집들이 있는 프랑스의 지방 도시가 있고 오른쪽에는 고층 건물들이 있으며 어떤 마철로를 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프랑스에 있는 집에서 나와 모나코로 산책을 갔습니다. 프랑스의 도시인 로크브린과 망통은 모나코의 일부였으며 그 당시 공국은 작지 않고 순위 배 더 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모나코는 과거의 영토를 위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도시들에는 모나코에 가까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로크브린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에 다가온 뱀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는 우크라이나 번호판이 보이고 러시아 가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과자 봉지를 흩뿌렸고 그들을 치우게 했습니다. 역시 유럽입니다. 좋아요. 용서합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모두에게 망통, 멋진 도시이고 카지노로 수익을 올리려고 합니다. 저녁에는 많은 CIS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몰도바 출신의 남자는 아내에게 벌써 10년이 되었다고 아쉬워하며 상기시킵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프랑스와 모나코의 경계는 바로 이 골목을 따라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경계를 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쪽에는 상업 활동이 더 많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리의 이쪽에서 일하는 모든 회사들은 이미 프랑스 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동산 가격은 즉시 몇 배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현금 인출기 역시 바로 프랑스식입니다. 보솔레이유, 이곳은 모나코에 붙어있는 프랑스의 거주 지역입니다. 그곳은 공국을 따라 바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 보솔레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솔레이는 모나코 위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산은 매우 높습니다. 걸어서 올라가는 것은 때때로 정말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여기에는 이렇게 야외에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곳곳에 있습니다. 어떤 쇼핑몰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이상합니다. 차이는 크지 않지만 가상의 경계를 넘자마자 바로 느껴집니다. 다른 인도, 쓰레기가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가게들, 심지어 사람들의 얼굴도 예를 들어 더 남쪽 느낌입니다. 모나코에서는 이런 작은 가게를 찾기 힘들지만 여기서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모나코는 이민 정책을 어떻게든 통제하여 그곳에는 거의 흑인, 이나 아랍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살레이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이 바로 많아집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10m만 떨어져도 주택 가격이 10배 떨어집니다. 여기 보세요. 부동산 모나코와의 최대 근접성 보솔레이 70제곱미터 50만 유로입니다. 많아 보일 수 있지만 모나코와 비교하면 가격이 약 10배 낮습니다. 블라드의 살롱은 프랑스에서 한 블록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모나코 영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부솔레이에서 사업을 열고 같은 고객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대답은 분명히 아니오입니다.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멈춰. 응? 어떻게 되었나요? 응? 모나코는 여전히 모나코입니다. 모나코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원칙적으로 중요합니다. 부솔레이와 프랑스 사이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기 부솔레이에 살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살롱에 와서 앉아보시고 제 고객이 누구인지 누가 오는지 보시고 부솔레이에 가서 보시면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 중에 프랑스인은 적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모나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프랑스와 모나코의 대립은 주로 프랑스인 한와 프랑스가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모나코에서 사업을 하는 모나코 사람들은 세금이 없습니다. 프랑스인들은 필로와 함께 가능한 것에 화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오직 모나코에서의 삶과 칸에서의 삶은 어떻게 다릅니까? 삶은 다릅니다. 모나코에서는 그것은 제가 말하자면 작은 늪지대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백만장자들을 위한 늪지대입니다. 사람들은 사교계에 나갑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들은 모나코를 누군가가 프랑스라고 부르면 기분이 상할 수 있나요? 즉 아니요, 우리는 프랑스가 아닙니다. 모나코입니다. 들은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공국이고 군주제이며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모나코가 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요 차이점은 프랑스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이 미국인과 프랑스인이라면, 그리고 길을 지나가는 멋진 자동차 안에 비싼 옷을 입은 남자와 아름다운 여성들이 타고 있다면 미국인은 내가 저 차를 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프랑스인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아스팔트를 걷게. 모나코는 군주제입니다. 여기서는 권력이 세습되며 예를 들어 시위는 매우 드뭅니다. 코로나 시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반대자들이 시위하며 깃발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백신을 맞고 싶지 않다. 우리는 코로나 반대자다라고 항의할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12년 다른 시위는 보지 못했습니다. 모나코에서는 모든 것이 군주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장관이나 공무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할 때는 모든 것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먼저 특별 허가를 받고 그 후에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진행합니다. 소련의 검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단어가 검토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검토됩니다. 가장 심각한 범죄는 군주와 왕실 가족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감옥에 갑니다. 소문에 따르면 감옥에 가는 사람들 중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왕실 가족과 군주를 모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별로 아니요. 맞아요. 민주주의.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자유로운 현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춘이 허용됩니다. 물론 각 종사자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직화된 형태, 즉 매춘업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알렉산더는 볼리에 있다. 여기는 모나코보다 저렴하지만 고급 리조트입니다. 그리고 모나코와 사람들에게 여긴 별장 마을과 같습니다. 여기 부두도 모나코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이고 모나코는 모나코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조금 더 간단합니다. 이미 200년 동안 니스에서 모나코까지의 거리는 주로 러시아인들이 매입했지만 우크라이나인들도 카자흐스탄인처럼 소련 사람들로서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카피라, 빌라 로스차일드, 채플린의 집, 이 모든 것이 소련 이후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중에 도망친 모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도착해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 요트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터키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요트들은 모두 여구의 국기 아래에 있습니다. 의원들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기 요트들이 서 있습니다. 러니드 다닐로비치 그는 지금 산책하고 있습니다. 가끔 여기서. 프랑스는 끔찍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러시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친 러시아인들 그들도 같은 서류를 가지고 있으며 난민이고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곳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만을 보면요, 우리는 모나코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오른쪽에는 황제의 수익 건물과 황제의 식당이 있으며 현재 우리 우크라이나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코트다. 쥐르 클럽을 우리 여성이 만들었습니다. 만에는 요트가 있습니다. 요트는 사람들이 쉬고 해변은 옷을 벗고 일광욕을 합니다. 현지의 자연 해변입니다. 하지만 생각에는 판테는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고기와 갈매기들이 음식을 두고 싸우고 있나요? 선장은 나쁜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래, 물속에 있습니다. 피라냐 여러분! 피라냐에게 먹이를 줄까요? 손가락! 정말로. 마리아, 그렇지? 맞지? 바위는 선인장으로 덮여 있고 그 안에는 동굴이 있습니다. 작은 동굴입니다. 밀수를 하는 큰 배가 정말로 숨을 수는 없습니다. 니스와 프랑스의 코트다쥐르에 대해 이미 2편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직 보지 않았다면 이 영상 후에 꼭 보세요. 모나코의 해변은 그림 같지는 않지만 문명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은 바다를 바라보는 체육관입니다. 운동할 때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회원권은 얼마인가요? 모두 물어볼 것입니다. 물어볼 것이고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권은 연간 약간 1,700유로입니다. 이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이것이 매우 좋은 체육관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저에게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나가면 바다가 있고 원하면 수영하러 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나코에서 자주 지루해져서 떠나고 싶어지나요? 저는 정말로 자주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말하자면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솔직히 많아서 파리나 런던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외국에 있는 기분이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이 해결하지는 않으며 해변에서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요? 아직 대규모 침입은 없어요. 모나코 해변으로 수영하러 오나요? 수영하러 오죠. 사람들이 손으로 그물을 내리면 그들은 수영하러 와요. 그래서 아침에 11시 이전에 와야 해요. 그때까지는 좋고 깨끗하니까요. 11시 이후에는 이 해변 크기에 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특히 지금은 모두가 방학 중이니까요. 이탈리아에서 사람들이 오고 프랑스에서도 와요. 그리고 11시 이후에는 물 위에 크림이 떠 있는 게 바로 보여요. 겨울에는 여기서 수영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1월에 기온이 15도일 때 아이들이 놀이터에 와서 속옷만 입고 물장구를 치며 놀아요. 즉 밖에 온도가 허락한다면 물은 여전히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요.
11, 12도. 특히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바로 눈에 띄어요. 왜냐하면 3월에 모두가 아직 모자와 재킷을 입고 있을 때 첫 번째 햇살이 비치면 그들은 이미 첫 수영을 하러 가거든요. 여기 해변에서 2명의 러시아 학생들을 만났어요. 멋지죠? 그렇죠? 저는 방학 때 최대한으로 바비큐를 즐길 수 있었어요. 저는 칼리닝그라드 출신이고 야스미나는 카잔 출신이에요. 우리는 대학생이고 방학을 맞아 여기에 왔어요. 아, 정말 최근에 러시아에서 페이차리로 오신 건가요? 저는 제네바에서 태어났고 소냐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방학을 보내게 되었고 드디어 여기에 오기로 했어요. 네, 모나코예요. 저는 여기에 자주 오곤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어요. 왜 모나코인가요? 개인적으로 여기에 아파트가 있어서요. 더 편리하죠? 네. 무엇을 하실 건가요? 휴식해요. 네. 모나코는 멋진 차들의 문화가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일반 차보다 더 많기도 해요. 상황이에요. 스포츠카들이 줄지어 있어요. 세 번째 페라리 전시장. 제가 본 것만 해도요. 거기에 20대 정도 있어요. 모나코라서 놀랍지 않아요. 비싼 자동차 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포뮬러 1 그랑프리예요. 여기서는 레닌이 아니라 레이싱카의 기념비를 세워요. 알렉산드르도 포뮬러를 좋아하지만 답답한 발코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나코 위에 있는 절벽에서 바로 봅니다. 네, 왼쪽에 바위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봅니다. 이곳이 우리의 VIP 섹터로 테이블이 있고 와인, 치즈, 중계가 나오는 컴퓨터, 그리고 전체 트랙을 볼 수 있는 쌍안경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을 때처럼 조각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차 공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모페드를 위한 공간조차도 항상 꽉 차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더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은 차를 사서 모페드 공간에 주차합니다. 중심지가 아닌 곳의 주차 요금은 2시간에 거의 5유로입니다. 몇 분만 주차하더라도 경찰이 빠르게 단속함으로 요금을 내는 것이 거의 좋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매우 주의 깊게 감시합니다. 운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를 들어 보행자를 양보하는지, 절대 빨간불에 가거나 주차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곳이 아닌 곳에 주차하면 사보라고 불리는 것을 당할 것입니다. 바퀴에 잠금 장치를 걸어버리는 그런 장치가 있고 아마도 벌금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모나코에는 철도역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도는 산 내부에 지어졌습니다. 철도 노선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상에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국에서는 멀리 갈 수 없지만 그래도 크샤는 버스 정기권이 있습니다. 이런 거리에서는 정말로 버스 정기권이 정말로 필요할까요? 모나코에 살고 있다면 네, 매우 편리합니다. 모나코는. 나쁜가요? 그래도 가끔 여기서 페라리를 몰고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페라리에 치이면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겠죠. 부모님께 가고 싶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기쁘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엄마를 방문하게 해서 그녀에게 코트다주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시지 않았나요? 아직 엄마는 오시지 않았지만 제 가까운 친구들은 이미 왔습니다. 저는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가장 용감한 사람이 비자 문제로 고생하지만 결국 옵니다. 그들이 여기서 머물렀나요? 네. 운이 좋네요. 환대하는, 그리고 물론 저를 방문하러 오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거의 무료라는 것입니다. 즉 티켓. 마을에서 버스로 2유로, 멘통까지는 50유로, 3유로 정도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도착하면 이미 주변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크세니아와 함께 올라가는 산 위에는 오래된 도시, 통치 가문의 성과, 과거의 승리와 역사를 말해주는 대포가 있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콘서트 알베르 왕자가 제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 궁전에서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왕자의 콘서트였고 중요한 콘서트였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였기 때문에 알베르트가 그런 행사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과 그 사이에 경호원이 있었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모르겠어요. 마지막 새 여기서 세계에서 작은 군대 중 하나의 대표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나라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나라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의 산들은 이탈리아의 해안입니다. 지금 바로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겠습니다. 경계가 어디인지. 저 고층 건물이 모나코의 끝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다를 따라 좁은 띠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중간 어딘가에 경계가 지나갑니다. 위쪽에 고층 건물들, 여기는 이미 프랑스입니다. 여기서 뒤로 글쎄요, 불과 100m나 300m 정도가 모나코입니다. 우리나라의 95%를 볼 수 있습니다. 모나코의 구시까지입니다. 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의 일부였다가 모든 것이 빽빽하게 지어져 있지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에 비하면 조용합니다.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할 수 있죠. 저에게 구시가지는 로마의 작은 조각 같지만 페르파보레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 호르몬 없이. 여기 구시가지에는 크세니아가 일자리를 거절당한 시청도 있습니다. 에리모나코에서는 저에게 프랑스어가 교육을 위해 필요하고 프랑스 학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지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나코는 미국 배우 그레이스 켈리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녀에게 반한 모나코의 레니에 왕자가 그녀를 모나코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할리우드 배우로서의 경력을 마무리하고 모나코의 공주가 됩니다. 모나코에서는 많은 이국적인 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가 직접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모나코에 녹화 작업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정원에서 그녀의 여동생이 일했습니다. 이것은 그레이스 공주의 일본 정원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레이스 공주 에비뉴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우 조용한 장소로 사람들이 종종 차 한 잔을 마시러 오지만 차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물가 근처에서 피크닉을 즐기기도 합니다. 전쟁과 제재의 러시아인들이 모나코에서 사업을 하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12년 전에 모든 것이 매우 정상적이고 좋았습니다. 수익도 좋았습니다. 오늘날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티고 있습니다. 모나코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큰 도전이며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모나코에서는 즉 당신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방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를 작성해야 하며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물론 기관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소셜미디어도 철저히 검토합니다. 우리 2명의 파트너가 있었고 저와 제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모나코 승인에 4.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두 분 모두를 조사했나요? 모나코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비싸다면 왜 모두가 이곳으로 이주하고 사업을 등록하려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세금이 매우 낮고 일부 세금은 아예 없습니다. 대기업에게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소기업에게는 불리합니다. 주거지를 임대해야 하나요? 사무실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계와 회사의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전체 비용을 계산할 때 그것을 세금이라고 부르든 어떻게 부르든 간에 필수적인 지출이 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에 망한 사업이 개가 아닙니다. 아주 큰 투자자들이 이곳에 와서 경험을 가지고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경험이지만 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러시아 레스토랑들의 실수는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지출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한 레스토랑은 2주 운영 후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저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인과 함께 보육원과 유치원의 주인이 말했습니다. 니나, 10년 동안 우리는 여기 있었고 이는 대단한 일입니다. 큰 프랑스 사업가들은 막대한 프랑스 세금을 피해 모나코로 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고용주에게 법이 프랑스보다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비용도 프랑스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프랑스 여권을 가진 사람은 모나코에서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주요 조건입니다. 그것이 주요 조건입니다. 당신은 이미 처음부터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날 왜 소나기에 빠져서 프랑스 세무 당국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거주자 카드는 작은 아파트를 산 사람에게는 발급되지 않나요? 여기서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구매했다면, 임대했다면 사실입니다. 거주권이 없으면 임대조차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나코의 거주자가 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지만 해결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민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한 공로로 왕자의 명령을 받지 않는 한. 모나코 시민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모나코 시민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여기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는 그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엄마나 아빠가 상속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 손자는 모나코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부모님은 모나코 시민이 아닙니다. 그의 여권에는 단지 출생지가 적혀 있을 뿐입니다. 모나코. 저는 관광 비자로 왔습니다. 현재 저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여러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나코 준비 프랑스. 프랑스에서 크세니아는 남자친구와 영어로 대화합니다. 모나코에서는 프랑스어를 배워야 하나요? 아니면 필수는 아닌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학교나 공공기관 또는 모나코 시청에서 일하고 싶다면 물론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음악 아카데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러 갔었거든요. 포르투의 비난에서요. 근데 그들이 말하길 모든 것이 좋지만 프랑스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엘레나가 프랑스어를 몰라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는 제 런던식 영어로 말하죠. 그들은 그냥 돌아서서 떠나요. 제가 러시아어로 말할 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러시아인이라는 것에 기뻐해요. 긍정적으로 반응해요. 저는 대학에서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처음부터 배워야 했어요. 저는 당신이 프랑스 대학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요. 유명한 나라 안팎으로 아무도 영어를 하지 않아요.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대학에서는 모두가 영어를 사용해요. 아니었어요. 저는 강의를 시작하기 위해 최대한 3개월 안에 그것을 배워야 했어요. 지정학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나코 근처에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열렸습니다. 나스티아에게는 4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항상 깨끗해요. 무언가 고장나면 사람들이 와서 고쳐요. 그것도 정말 멋져요. 녹슨 파이프나 녹이 슬어. 누군가의 눈에 들어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프랑스의 바솔레에 올라가면 거기는 이미 다를 거예요.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나은 놀이터도 있어요. 나스티아의 부모님도 몰도바에서 이웃 프랑스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나코에서 출산도 했습니다. 병원이죠. 별로였어요. 다신 출산 안 해요. 다음 아이는 집에서 출산할 계획이에요. 모나코에서는 간호사가 집에 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주변에서 장소를 찾고 있어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것은 어떤 그런 말하자면 병원이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의료적인 태도죠. 그들은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와서 손가락으로 검사하고 이리저리 만져야 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포함되었을 거예요. 약 4,000에서 5,000 유로 정도요. 하지만 제가 국가의료보험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커버되었어요.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아무런 지위가 없어요. 모나코 태어났다고 주어지지 않았어? 공국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고 모두가 보안과 사생활에 집착하고 있어서
촬영하지 말라는 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혹시 사이즈를 옮기는데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정말로 반드시 꼭 해야 합니다. 어떤 특징인가요? 모나코는 계산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제대로 촬영할 수 없어요. 여기 리셉션에서도 벽과 우리만 촬영하라고 요청받았어요. 건물 안에 유명한 운동 선수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숙박을 위해서요. 이렇게 작은 공국에서 그것은 어느 정도의 사생활과 보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데서 비롯되며 그들은 그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나코는 프랑스가 아닙니다. 여기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여기 매우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방에 카메라가 있고 느낌상 안전함 제가 노르웨이에서 느꼈던 것과 같습니다. 매우 평온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매우 평온하고 매우 깨끗합니다. 프랑스 내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에 갔었나요? 매 20분마다 국경 통제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찬 기차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경찰은 엄격합니다. 우리는 많은 비디오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알아냅니다. 모나코 자체의 영토에 관한 모든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거주자는 2배로 나라에서 보호받습니다. 엘레나는 지역 경찰의 꽤 단호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아마도 10명의 뻔뻔한 프랑스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경찰이 있어서 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남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른 거리로 이어지는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세요. 뭐라고요? 어떡해요? 저기로. 즉시 그냥 만약에 하늘이 무너져도 모나코의 이 구조들과 문제가 생기면 입국이 완전히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 남부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평생의 꿈은 날씨가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음식, 웃는 사람들. 그리고 저는 매일 긍정적으로 일어나서 일하러 갑니다. 거의 당신의 마당이네요. 당신의 집이 있네요. 집 근처입니다. 키시너우에 있는 당신의 마당과 비교하면 글쎄요, 키시너우에서도 마당이 있었고 그리운 것 같아요. 가끔 그 느낌이 그립거든요. 집 문을 열고 맨발로 마당에 나가서 테라스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겨울에는 모든 것이 눈에 덮이지 않아서 장점이 있죠. 모나코에도 장점이 있죠. 이렇습니다. 모나코 공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죠.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야망을 가진 작은 나라와 모나코를 자신의 집으로 만든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구독하세요. 저는 보바 카르마노프입니다.